자, 이 컷오프 발표가 너무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 전화 그 말하자면 KT나 뭐 SK에서 샘플을 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한 6만 개 정도로 받아갖고 거기에서 이 뭐 20대 여자 뭐 20대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고 또 거기에서 세분화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뭐 당원입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여론조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20대 여자의 샘플을 채우지 못했던 거예요. 20대 여자. 근데 이 20대 여자 샘플이 여러분 지금 보니까 뭐 42명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42명을 못 채웠다는 거는 참 물론 이틀 동안의 여론조사여 갖고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0대 여자들이 무조건 안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이 여론조사 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만큼 이제 젊은 층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번 여론조사가 이제까지 제가 이제 당직자나 또 기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대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힘든 조항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주 걸러내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나경원 후보 쪽에서 이 요구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서울시장에서 역선택으로 해서 오세훈이 당선됐다. 물론 여론조사 100% 자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즉 나경원을 하지 않으려는 이 사람들이 민주당 쪽의 지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세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이 부당하게 말하자면 역선택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서 이번에는 이 여론조사 특히 일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면은 이제 제끼고 그 다음에 뭐 민주당 당원이면은 제끼고 뭐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반 여론조사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걸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과제가 있는 거죠. 20대 남자들은 지금요 국민의힘에 제가 이 당직자한테 들었는데 막 당원으로 마구마구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20대 지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투표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막 그 권리당원으로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때문에 자기네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응?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을 내가 보수 정당을 지지할 수가 있냐. 저 민주당은 꼴보기 싫고 정의당에도 실망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아니다.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지금 당비를 1,000원, 2,000원을 내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막 전화를 해준 당직자가 막 흥분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알았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정말 당직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당직자들하고 아주, 그게 좋았어요. 이 케미도 좋았고,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집안이 안 좋을 때 제가 들어간 거예요. 차떼기 다닐 때.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참 귀여움과 이쁨을 저보다 나이가 미인 당직자들에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있다. 네. 자, KJM님. 네, 도곡동의 마포집입니다. 맞습니다. 매봉역의 마포집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세 분, 정말 이 인원 제한만 풀리면은 제가, 뭐 100분이고 뭐 다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만 아유 정말. 자, 안나김님께서 저도 이준석 응원을 하지만 이제 안철수 의견을 보면 어제 안철수 의견은 이준석 때문에 국힘당엔 안 들어오겠어요. 마냥 응원해서는 안 되네요. 근데 저는 대세라는 거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저는 이번에 이제 안철수를 못 뽑아줘갖고 안철수에 대한 참 미안함, 애정이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경우든지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그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워낙에 지금 뭐 유승민 키즈라든가 이런 오해를 받는다고 본인이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이거 자기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파인애플님, 그래도 준석이가 패널로 나와서 좌파들을 대적하는 걸 보고 속이 시원했고, 필요한 건 젊은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선거권 지금 들어가도 없다. 이 비알님께서 아마 당원이신가 봅니다. 네. 와, 우리 별이님, 당비 1,000원 내고 1년 버틴 1인. 네, 예. 자, 우리 이 YHK님, 당이 젊어진다면 희망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이 젊어진다면 희망이 있다. YH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어느 나라든지 인구, 그러니까는 출생률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의 나이가 중요해요. 일본에 대해서 제가 이 30년 전에 일본은 없다 얘기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일본인의 평균 연령이 그때 벌써 40세였어요. 대한민국은 30살이었고 젊은 나라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출생률, 아니 우리가 죽어가는 마을이 많잖아요. 우리 농촌에도 정말 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에서 뭐 청년회장 뭐 이러면은 막 50살이 청년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한나라당에 있었을 때 청년 대표가 그 당시에 55인가 그랬어요. 이러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는 마을이 미래가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지금 대거 들어온다는 거는 저는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당원이 없으면은요, 그 당은 고사하는 거예요. 마을과 당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대해서 자원도 많지만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슬람 국가라서 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그리고 젊고 베트남도 1억이잖아요. 1억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젊고 한국 사람처럼 대단한 교육열이 있어요. 저 근데 개인적으로 막 베트남에 가서 그 미군들을 어떤 식으로 부비 트랩으로 죽였는지 막 이런 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독해? 이래서 좀 무서워지기는 했습니다. 자, 이 우리 몽실님께서 이 찬바람 불 때 한나라당에서 고생 엄청 하셨고 아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는 찬바람 더운 바람이고 아무것도 이 생각을 못하고 오로지 노무현으로부터 정권 교체를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네. 자, 아름다운 길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원 가입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러고 별이님 이준석을 토론 액바지로 바친 거죠. 근데 참 이 이준석이나 저나 제가 이준석한테 똑똑하다고 이게 격려하고 싶은 거는 어떤 토론이든지 나갔던 거.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5대1, 4대1 엄청났습니다. 근데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리고 나가도 정말 왜 나왔는지 모르게 그냥 깨주고 들어오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네, 송송님 안철수 약속을 지켜라. 네, 자 466님께서 준석이 당대표 되면 방송 난리 납니다. 준석이 고정 패널로 나갔던 곳에 보수 채널 다 채워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수 채널로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이 종편의 인허가권 때문에 목덜미가 잡혀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컷오프 발표가 왜 이렇게 미뤄졌는가? 이거는 한번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김은혜가 이제 승복하면서 축제는 계속돼야 된다. 뭐 짜릿한 감동 이렇게 얘기했고 또 나경원 선수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인 조혜진은 당이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 산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 모든 말들은 이준석이 말하자면은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김웅한테 고맙다고 한 것처럼 모든 당원들 뭐 문재인이나 노무현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갈라치기가 아니라 뺄셈이 아니라 덧셈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여전히 공부진님께서 역시 그건 아니지. 답은 경험자입니다. 우리가 경험자죠. 네. 네, 여옥씨라고 불러줘서 여전히 공부중님 감사한데요. 우리가 경험자죠. 주호영이 원내대표 시켜봤죠. 그 다음에 대표대행 시켜봤죠. 나경원 원내대표 시켜봤죠. 우리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해보고 검증이 끝났는데 정말 아니라고 한 낡은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의 정권 교체에 희망을 어떻게 겁니까?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가능성이 보이는데 저는 희망을 거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